안녕하세요. 진영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통합사회 담당 최은정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수업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자본주의에 대한 시장경제에 대한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되는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사용해야 되는 학습 목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특징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오늘 내용은 다른 내용보다 조금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또 잘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순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역사적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시작점, 중상주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자유방임주의. 자, 세 번째, 수정자본주의. 네 번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역사적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프린트 여러분 손에 다 갖고 계시지요?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또 담임 선생님께서 카톡으로 보내준 우리 학습지, 통합사회 학습지의 2쪽과 3쪽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부분, 자,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자, 중상주의, 자유방임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할 예정이에요. 자, 우리가 화면 조금 크게 볼까요? 자, 이렇게 자유방임주의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보이게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수업해야 되는 부분. 자, 잘 생각하시고요. 우리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 있는 부분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중상주의. 자, 첫 번째 자본주의의 이름은 중상주의예요. 자, 중상주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업을 중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주체가 국가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이후에 자유방임주의 또는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나타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주체는 개인이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았던 자본주의를 자유방임주의라고 해요. 자, 세 번째 자본주의를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또 주된 주체가 누구다? 정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부가 주체가 되었다. 자, 네 번째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화, 자유무역이 확대됐다라고 하는 부분의 자본주의예요. 첫 번째 자본주의는 중상주의, 두 번째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 세 번째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 네 번째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우리가 순서대로 이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상주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주의는 상업자본주의라고도 해요. 자, 중상주의가 시작된 부분은 우리 16세기 이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18세기 중반까지 이어지는 자본주의를 중상주의라고 해요. 내용은 국가적으로 상업을 중요시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경제사상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부는 뭐다? 상업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경이 유럽의 봉건제도라고 하는 중세시대가 붕괴되고 중앙집권 국가,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신학로의 개척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로 진출할 수 있는 해양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상품의 유통을 할 수 있는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유통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 금과 은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부를 증대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팔게 되고, 그리고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수입을 줄이는 보호무역 정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상업을 중시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다. 국가가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유통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 금과 은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셨지요? 자, 중상주의는 상업을 중요시한다. 주된 주체가 어디다? 국가다. 자, 중요한 건 뭐다? 금과 은을 확보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덩어리들이 보이죠? 자, 중상주의 시대의 귀금속의 획득은 국가의 이익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직접적으로 귀금속의 유출을 금지하고 그 유입, 들어오는 것을 장려해서 귀금속의 국내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중상주의에 이어서 자유방임주의, 산업자본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자유방임주의가 생기기 시작한 부분은 18세기 중반에서 1920년대예요. 자, 이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방임 내버려둔다 라는 뜻인데,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경제 사상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유통, 상품의 유통보다는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 그러니까 물건을 교환하는 것보다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내가 물건을 팔고 이익을 생산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러한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자본가 계급이라고 하는 계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태까지 중상주의에서는 국가가 금과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했다면, 자유방임주의인 산업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개인의 힘이 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과정에서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의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유로운 경제 체제만이 우리의 경제에 국가의 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축소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애덤 스미스 얼굴 한번 볼게요. 자, 애덤 스미스 이렇게 생기셨대요.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든 것을 경제 주체들의 자유의사에 맡겨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간다고 주장하셨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공간에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 만들어진대요. 자,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만나는 공간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시장이라고 하겠죠. 이 시장에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만나게 되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한 사람이 애덤 스미스예요.
자, 시장에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서 뭐가 결정될까요? 그렇겠죠. 바로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적정 부분의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유방임주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중요하고 국가의 개입이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죠. 자, 이제 수정자본주의,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깔딱고개가 왔어요. 자,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보니까 193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자,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정부의 개입을 축소한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시장을 너무나 내버려 뒀더니 시장들의 생산력이 과잉, 그러니까 10개만 만들어도 되는 시장에 내가 더 많이 팔고 싶어서 100개, 1000개를 만들어내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그것을 규제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자신의 자본만 가지게 되는 독점 기업가가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고 반대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사장님이 있는 반면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도시 빈민이 생기기도 하겠죠. 독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정부의 규제가 없어서 과잉 생산이 이루어져요.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재고가 쌓이게 되겠죠. 재고가 쌓이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겠죠. 이 상품을 제대로 팔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은 덤핑 판매를 하게 되겠고 이 덤핑 판매도 되지 않으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가졌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요. 이건 전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다 보니 생산이 과잉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무료급식소에서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이 공짜로 커피랑 도넛을 나눠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지어서 있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실업자가 직장을 잃고 슬피 울고 있고요. 지금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길바닥에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이게 1929년의 미국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 시장의 실패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작됩니다. 자,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 뉴딜 정책은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시장을 개입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고 경기 조절 정책을 통해서 경제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서 복지 정책을 시작하는 것, 이것을 수정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수정자본주의라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뉴딜 정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긴 한데 1929년의 뉴딜 정책 어떤 일인가 한번 볼까요? 자, 뉴딜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일어난다 라는 뜻의 정책.
자,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도 아래 대공황이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말해요.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제반 정책이에요. 자, 어떻게? 자, 자유방임 시대에는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추진했다면 이 수정자본주의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많이 만들자. 왜? 이렇게 공공시설인 댐이나 도로나 학교 등을 건설하면 생산을 증가시키고 여기에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정부가 나서서 국가 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사회 보장 제도를 좀 확대하면 밥을 못 먹거나 학교를 못 다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사회 보장 제도를 확대하게 되면 어려운 삶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책을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아주 적극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대통령, 이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세요. 자, 이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시고요. 자,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뉴딜 정책을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은 댐을 건설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수정자본주의 시대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수업 들으시느라고 힘드셨죠? 제가 사실은 이 수업을 조금 더 신자유주의까지 녹화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다가 지치실 것 같아서 지금 수업을 중간에 자르고 이제 다음 수업에 신자유주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해서 금과 은을 확보했다. 자, 두 번째, 자유방임주의. 자, 자유로운 경제 상황,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세 번째, 수정자본주의, 자유경제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것을 수정자본주의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어려우셨겠지만 우리가 잘 알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하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바로 다음 수업 심자유주의 수업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